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국립과천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도원입니다. 여러분 장어 요리 좋아하시나요? 장어는 보통 회보다 굽는 게 더 맛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 과학자가 답하는 일상신문은 왜 장어는 구워야 맛있을까입니다. 장어 맛집으로 유명한 한 식당에서 지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각자 하는 일도 다르고 성격도 각양각색이지만 모두 요리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모임의 만찬 요리는 제가 제안했는데요. 얼마 전 장어에 관한 짧은 글을 쓰다가 그만 장어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장어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흔히 민물장어라고도 불리는 뱀장어입니다. 뱀장어는 주로 민물에서 생활하지만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잡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뱀장어는 알을 낳기 위해 먼 바다로 긴 여정을 떠납니다. 알을 낳기 위해 바다에서 강으로 되돌아오는 연어와는 정반대이죠. 그런데 이러한 장어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1923년 덴마크의 해양생물학자 요하네스 슈미츠가 20여 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머나먼 심해에서 장어가 산란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산란 장소가 너무 멀고 너무 깊다 보니 이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어는 왜 구우면 더 맛있어질까요? 우리가 맛이라 표현하는 감각은 사실 혀로 느끼는 미각뿐만 아니라 코로 느끼는 후각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과학자들이나 요리사들은 이런 복합적인 개념을 풍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맛있다는 느낌은 이러한 미각과 후각의 정보들을 뇌에서 종합해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어떤 경우에 맛있다라고 평가할까요? 미식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라고 할 테지만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존입니다. 이는 다른 생물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만약 먹는 것이 맛이 없다면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맛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먹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뇌는 몸에 유익한 것들을 맛있다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대표적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과 같은 영양분이 풍부한 경우가 그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영양분이 매우 덩치가 큰 고분자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불리는 작은 분자들이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라고 하는 작은 분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이처럼 영양분의 분자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 미각세포나 후각세포로 직접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영양분들이 더 작은 크기로 분해되어야 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 침과 함께 분비되는 소화효소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영양분이 더 잘게 분해되면서 미각세포, 후각세포가 더 잘 인식할 수 있죠. 우리가 가열한 요리를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열하면 입에 넣기 전부터 이미 충분하게 영양분들이 분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분자들이 열 에너지에 의해서 그 결합이 끊어지면서 더 작은 분자들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면 요리가 더 맛있다고 느껴집니다. 한편 열이 가해지면 분해 반응 이외에도 부가적인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잘게 쪼개진 분자들이 서로 반응함으로써 여러 가지 종류의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원래는 식재료에 없던 이 물질들 또한 미각세포와 후각세포를 자극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맛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매우 다양한 종류의 자극을 느끼기 때문이죠. 굽거나 튀기는 경우는 이런 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아무래도 고온에서 조리되다 보니 더 많은 열 에너지가 가해지고 따라서 더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특히 후각세포를 자극하는 작은 향성분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미각으로 느끼는 맛의 종류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의 5가지밖에 없지만 후각으로 느끼는 향성분은 그 종류만 수천 가지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혀의 미각세포를 통해 맛성분을 느끼고 식도에서 코로 넘어가는 향성분은 후각세포를 자극함으로써 그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데 뇌는 이 두 감각을 종합해서 맛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이 두 감각이 입안에서 생겨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입안에서 느끼는 맛 감각보다는 코를 통해서 느껴지는 향성분의 기여가 더 큼에도 말이죠.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면 요리의 맛을 잘 느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고온에서 다양한 맛성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향성분들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1912년 이를 최초로 발견한 프랑스의 화학자 마이야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죠. 이 마이야르 반응은 탄수화물이 분해된 당류와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들이 여러 단계의 반응들을 거치면서 다양한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반응입니다. 일부 성분들은 미각을 자극하고 더 많은 성분들은 후각을 자극함으로써 요리의 풍미가 한층 더 다채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마이야르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풍미만은 아닙니다. 일부 갈색을 나타내는 성분들도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잘 구워진 장어는 그 표면이
노릇노릇한 갈색을 띠게 되죠. 한편 카라메라 반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당류들이 서로 반응하면서 또 더 다양한 맛과 향성분들을 만들게 되는 반응인데요. 설탕을 고온의 불로 졸여가며 만드는 달고나라는 사탕 과정도 바로 이 카라메라 반응으로 만들어집니다. 빵을 굽거나 커피콩을 볶을 때 나는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도 이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어와 같은 식재료에도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기본으로 들어있으니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메라 반응은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보통입니다. 이 정도면 노릇하게 구워진 장어가 맛있는 이유가 아주 잘 설명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마무리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열을 가해 구우면 식재료가 부드러워지는데 이 또한 요리가 맛있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식재료가 부드러워지면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러면 더 적은 양을 섭취해도 더 많은 영양분을 얻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몸에 유익하니까 우리 뇌는 이런 경우도 맛있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날로 먹는 생식보다는 불로 이용하여 가열한 화식을 더 좋아하는 이유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사용한 요리는 단지 맛있는 경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인류학과의 리처드 랭엄 교수에 따르면 인류의 뇌는 약 180만 년 전쯤에 갑자기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그들이 고기라든지 덩이뿌리 채소 같은 것들을 불에 구워서 먹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500만 년 전쯤에 아프리카에서 침팬치 등 다른 유인원들과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원인이죠. 그 이후 250만 년 전쯤에는 도구를 사용하는 호모 하빌리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80만 년 전에는 호모 에렉투스, 즉 직립인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그 전 단계의 인류보다 뇌의 용적이 42%나 증가하는 급격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팔이 짧아지고 다리가 길어지며 몸통이 커졌습니다. 나무에서 땅으로 서식지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뇌의 크기가 커지는 것과는 반대로 장과 같은 소화기관은 짧아졌습니다. 랭엄 교수는 특히 이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뇌는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큰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할 정도죠.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큰 기관은 커졌는데 에너지를 흡수하는 소화기관은 오히려 줄어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요리입니다. 이때 불을 사용해 식재료를 조리하는 방식이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요리는 식재료의 소화 흡수를 높입니다. 날로 식재료를 먹는 것보다 불로 익혀 먹으면 맛과 향도 좋아지지만 식재료가 해체되고 분해되면서 더 작은 노력만으로도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밀과 감자의 탄수화물이 생식의 경우에는 각각 71%, 51%가 장에서 흡수가 되지만 화식, 즉 불을 이용해서 조리하게 되면 85% 이상이 체내에 흡수된다고 합니다. 예전 농가에서 소를 키울 때 볏짚 등으로 여물을 끓여 먹이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비록 소가 초식동물이지만 날로 먹을 때보다 익힌 것을 먹을 때 더 잘 큰다는 사실을 우리 조상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브라질의 신경과학자 오르클라누 호우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 같은 유인원들의 식사 시간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8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죠. 호우젤 박사는 이 8시간이 어떤 생태학적인 한계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8시간 이상을 식사를 위해 사용할 경우 생존 경쟁에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8시간에 섭취할 수 있는 전체 에너지를 토대로 유인원들은 각자의 몸 크기 그리고 뇌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통해 추정된 인간에게 필요한 식사 시간, 그러니까 인간의 몸무게와 뇌의 크기를 고려할 때 필요한 식사 시간은 9.3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다른 유인원들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호우젤 박사는 그 이유가 앞서 랭엄 교수가 주장했던 것처럼 인류가 불을 이용한 요리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요리를 통해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자 몸의 크기에 비해 더 큰 뇌를 가질 수 있게끔 진화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식사 시간입니다. 아마도 하루에 9.3시간이나 식사를 위해서 시간을 쏟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요리를 통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자 생식을 하는 다른 유인원들처럼 활동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먹는 데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이러한 자유시간은 우리 인류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창의적인 활동을 할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돌을 깨고 다듬어 각종 도구와 장신구를 만드는 구석기 문화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더욱더 고도로 발전하면서 인류는 마침내 문명을 이룩합니다. 최초의 도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르단 서안의 예리코시의 북서쪽에 위치한 텔 예리코에는 약 1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도시 유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황하강 유역에서 차례로 도시 문명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랭엄은 자신의 책 부제로 이런 글귀를 넣었습니다. How cooking made us human. 요리는 어떻게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는가. 그러고 보면 요리야말로 우리를 지금의 인간답게 만든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어 요리를 중심으로 왜 요리를 하면 더 맛있어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탐구 과정에서 더 중요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리는 맛도 맛이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맛있는 요리의 요건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공감각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일이나 그렇게 일으켜진 감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는 일이 그렇습니다. 요리를 즐기면서 느끼는 감각들이 서로 연관되고 확장되면서 요리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감각들 또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뇌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이 저장되고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연결에 의해 다양한 감각들이 서로 묶이면서 공감각이 생겨나죠. 제가 어떤 요리를 좋아하는지 그것은 단지 그 요리의 맛과 향이 뛰어나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요리와 관련된 개인적인 생각이나 추억 또한 그 요리와 관련된 독특한 감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요리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요리는 복합적인 경험입니다. 단지 맛으로만 평가하기엔 너무나도 다채롭고 깊은 경험이죠. 단지 맛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들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는 요리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의 주제를 과학으로 들여다보는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일상의 흔한 주제들을 한번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노력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더욱더 알차고 풍요롭게 다가올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 기회에 뵙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